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배재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성된 수학 탐구반에서 다음날 활동 준비를 할 3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여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2명, 3명 뽑겠죠. 알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분표표를 나타내 줬습니다. 라고 되는데 확률 변수 자체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은 확률이면 요때의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1명 뽑을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10명 중에서 지금 3명을 뽑는 거거든요. 자, 뽑는데 자, 1이란 얘기는 여학생을 1명 뽑는다. 여학생 수가 4명 있으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그런 형태의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명을 뽑는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 8 나누기는 3, 2,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4 컨비네이션은 4 쓰면 되겠고 6, 5, 2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좀 잘 되어라. 2, 5, 10 해서 약분하면 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4 정도를 좀, 3 이렇게 좀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는 4, 2, 8 약분되게 되고 3 나왔으면 또 이렇게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호호호.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딱 하나 남았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산해서 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x라는 변수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확률이라면 이게 지금 px는 1일 때 확률이고 px가 2일 때 확률을 좀 더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하고 2일 때 확률은 10분의 3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0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분의 4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분의 4. 됐습니까? 그냥 뭐 이게 말은 그냥 확률 분포표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실은 그냥 1일 때의 확률 10명 중에서 3명 뽑는데 여학생 1명 뽑고 남학생 2명 뽑아라. 이 확률들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부터 약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질량함수 주어져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확률. 그 사이에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p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 이렇게 처리할 때 2분의 3. 이 확률이란 것은 확률 변수 자체가 1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되겠고 그때 확률은 2분의 1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좌측은 좀 쉽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변수 y가 좀 괴롭네요. 요거는 이 그래프에서 2분의 1 절반 부분이고 또 2분의 3 절반 부분은 요 사이에 확률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좀 잘 구해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가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높이 자체, 아니, 높이까지 안 해도 되죠. 뭐, 이게 뭐, 당연히 여기 높이 부분들이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확률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쪼개놓으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뭐, 3개를 차지해 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이제 비례적인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변수 자체가 y가 2분의 1부터 y까지 확률들 2분의 3까지 확률들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4분의 3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개의 확률들을 좀 더하게 하라 4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깜짝이야. 확률이 좀 1보다 커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뭐 각각 확률들 좀 더하기 한 거니까 1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이 뭐 1을 이렇게 구해가는 게 아니니까 각각 확률들 두적해서 더하기 해서 4분의 5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넓이들을 이제 일일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좀 약간은 시간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탐구 영역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 x에 대해서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호 이런 변수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뭐 표준화해가는 과정이죠. 표준화한 부분들 사실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면 z라고 해주면 z라는 이 부분들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되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해가는 거죠. 이런 항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t라는 것은 그러면 10z 플러스 50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의 t라는 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평균 이렇게 구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10z 플러스 5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이 평균이 이제 0이니까요. 그럼 이 부분 가볍게 5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t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10z 플러스 50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거는 10 시그마 z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해서 가볍게 이제 60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표준화한 이 과정 요 내용을 좀 이용해서 좀 풀이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t라는 식을 전개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전개 자체를 시그마 분의 10 변수 x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 그럼 어떻게 되나요? 50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와우 이렇게 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 분의 10 expectation x 더하기 50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계산 결과 자체가 m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이용해서 좀 계산을 좀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뭐 계산이 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제가 좀 전개식을 전개식을 잘못 썼네요. 이걸래 이쪽 전개식에서 10이 좀 빠졌군요. 깜짝이야. 계산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소거돼서 50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역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보이면요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 변수가 쭉 들어가게 되면 x 앞에 개수니까 시그마 분의 10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약분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근본적인 출제된 취지를 좀 이용하지만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된 과정에 이런 과정식이니까 그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풀이, 권장 사항에 해당하는 풀이들 좀 잘 기억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세 곡선 ABC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두 개 골라달라. 평행 이동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평균이 좀 같아야 되겠죠. 정규 분포는 대칭 구조를 좀 이뤄가는 거니까. 그러면 A하고 C에 해당하니까 M1하고 M3에 해당하는 이 평균들이 같은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B에 해당하는 M2 부분 됐을 때 M2 값이 더 커야 되겠죠. 평균 사이의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B하고 C 부분이니까 시그마 2하고 시그마 3 이 부분들이 똑같은 그런 형태 그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보고요. 보기에 가서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M1하고 M2, M1하고 M2, M2가 더 크겠죠. 기억 1번이 좀 맞는 항목이 되겠고요. M2, M3 이 부분들은 뭐 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 2하고 3 부분들이 같아지는 거니까 4번 형태에 좀 보이겠고 그 다음에는 뭐 시그마 값을 좀 이제 비교해 가는 건데 자 지금 시그마 1하고 또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시그마 1하고 이렇게 시그마 부분 좀 시그마가 이렇게 잘 안 쓰네. 시그마 1하고 좀 비교를 해 가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자료들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이렇게 평균 주변에 지금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어떻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시그마 1이 제일 가장 큰 그런 형태. 그럼 이 두 분들은 그럼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1번과 4번이 바른 내용.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좀 잘 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A 자동차의 연비는 평균 표준 편차를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해주면 되죠. 수식으로 써도 되지만 정규 분포 14.3을 따라간다. 되겠습니다. 연비 상위 2% 이내의 자동차 연소 최소 연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상위 2%쭉 가면 되겠죠. 2%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확률들인데 2%니까 0.02 이렇게 확률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0.02 이게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이쪽에 있는 이 값을 구해달라. 표준화 좀 시켜 가야 되는데 표준화 시켰을 때 정규분포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 갔을 때 그 z 값이 2.05 처리가 되게 되면 이쪽 값이 이제 이곳이 이제 0.48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x 값이 뭐 이게 x라고 쓰는 게 좀 뭔가요? k라고 쓸까요? k 이렇게 썼다라고 치게 되면 x라는 변수가 k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은 이제 0.02가 되어라 이런 걸 풀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는 거죠. 시그마 분의 k-14.3 해서 클 확률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걸 만족해주는 즉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얼마였죠? 0.3이었습니까? 0.3분의 k 빼기 14.3인가요? 14.3 이렇게 된 이 부분들 평균 자,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2.05가 돼야 되겠다. 이런 항목인가요? 자, 그러면 k 값은 14.3에다가 더하기 2.05 곱하기 0.3 하는 이런 형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0.2를 곱하기 해주니까 6에다가 15 이렇게 되는가요? 0.6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항목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0.615를 합해가는 거니까 14.9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지금 완전히 산수 대박이네요. 14.9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오타가 좀 살짝 보이는데 이 부분이 14.915겠죠. 이 부분들 자 오타 처리된 부분들 붙여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4.915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뭐 정기분포의 이제 의미를 좀 알아서 좀 풀이를 해달라라는 그런 문제니까 차분하게 뭐 의미하는 바를 좀 계산해가는 거. 뭐 수식 형태로 처리해서 딱 표현했을 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 그리면 됩니다. 평균 표시해주고 이 값보다 클 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표준 정기분포는 이제 고쳐갔을 때 이렇게 이제 2.05하고 이제 일치된다는 부분들은 좀 캐치해서 표준화 과정에 대한 식. 그 부분들이 이제 2.05가 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일치시켜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직장인 6월에 생활비는 평균 68만 원, 표준편차가 30만 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표준편차가 왜 이렇게 크죠? 자,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생활비를 65만 원 이하일 확률들은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평균이 이제 68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65만 원 이하일 확률들을 구해달라라는 얘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뽑은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X바에 해당하는 거겠죠. 표본 평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표본 평균 이 부분들이 65보다 이제 작을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표준화 시켜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건데 Z값으로 고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Z값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10분의 표준 편차가 30만 원이 됐다면 이거 계산하면 3만 원 이런 형태가 되겠고 됐죠? 65 마이너스 6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결국은 좀 뭐가 되겠습니까? Z값이 마이너스를 보다 작을 확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식에서 이제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고 대칭 구조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0.5에서 빼기 0.3413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7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8이 되겠고 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5가 되겠고 4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0.1587 이렇게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답 이렇게 해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장 좀 정확하게 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100명을 추출했다. 이게 이제 표본과 관련된 이야기죠. 표본. 됐습니까? 표본과 관련된 이야기 조사가 표본 평균이 65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이 65만 원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니까 자 이게 이제 정기분포에서 모집단 이야기인지 표본 끄집어낸 표본 이야기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이 우리가 표준의 과정에서 식 자체가 좀 달리 들어간 거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적용해가면 실수 없이 풀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M이고 자 256개를 좀 추출했군요. 추출해가지고 조사했더니 평균이겠죠. 표본 표준 편차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모평균 95%로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해가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뭐 특별한 조건이 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 우리가 열심히 조사한 표본 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뭐 빼게 해주면 되겠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신뢰 구간을 정확하게 구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 7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구해야 될 때 뭐 Z값 1.964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256개를 추출했다. 그러면 이제 256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 4였다. 이렇게 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6이 16으로 풀리니까요. 이 부분들이 4분의 1.96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누기 해주면 얼마가 됐습니까? 4, 4, 16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0.49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계산 끝났습니다. 70.4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70에서 빼니까 그럼 69.5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정확하게 지금 학습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뭐 역시 기본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응용이 좀 많이 되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평균 구한 것에다가 뭐 뒤에 이제 더하기 빼기 될 요 항목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두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낯설다면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퀄 z 이렇게 처리했던 표준화 값 처리했던 요 식에서 요렇게 좀 곱하기 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이 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절차 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 뭐 표준화식을 뭐 또 저 기억해도 뭐 자연스럽게 또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이랑 연결돼 갈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됐을 때 자 0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을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한 개의 확률을 구했다가 이제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항 분포에서 0번 일어날 확률은 결국 뭐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런 뜻이죠. 6번 중에서 0번 일어났다. P의 0제곱, Q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은 뭐 Q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 4분의 3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Q 값이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P 값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럼 이항 분포 6번 시행해서 확률이 4분의 1인 그런 확률이었다. 처리가 되겠고요. 평균은 NP 이렇게 계산하고 분산은 NPQ 이렇게 좀 계산되는 부분들이 이항 분포에서 뭐 평균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약분 하나 하게 되면 8분의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8분의 9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이항 분포가 무엇인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그곳에서 뭐 이렇게 뭐 이항 분포에서도 0번이라는 것은 결국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독립시행하고 이항 분포 사이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을 구해달라. x라는 변수는요 평균이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12보다 작을 확률들 이런 형태의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거죠. 확률이 보면 0.5보다 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y라는 것은 뭐 28이 평균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k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0.5보다 크려니까 k 값이 28보다 작은 이런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좀 확률이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표준화 시켜갔을 때 표준화가 이제 4분의 12-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나오겠고 이쪽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k-2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대칭 구조 형태로 돼 있어야 되니까요. 뭐 부호가 좀 서로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0이다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좌측 계산 결과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항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게 지금 뭐 4분의 2의 2분의 1도 맞죠? 그럼 2분의 28-k 이런 형태로 좀 부호를 바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28-k 이 부분들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 2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정규 분포의 의미,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를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 4점을 얻고 여긴 점수를 잃는군요. 알겠습니다. 0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번 던진 후에 16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을 열심히 던졌는데 동전 던지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앞면이 열심히 나오는 거니까 뭐 앞면 기준으로 하죠. 뭐 앞면 나온 횟수 이렇게
횟수를 변수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변수 딱 처리. 이런 형태로 좀 문제를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앞면 나온 횟수가 4점이면 x가 나오면 이제 4점을 얻고요. 앞면이 4점이라뇨. 뒷면 나온 것은 그러면 100-x번이 되겠고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 계산 결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160점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항시니까 360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x 값은 이제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100번 던졌을 때 60번 이상 나와라 이런 내용을 좀 달리 표현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동전 던지기니까 열심히 던지면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이렇게 처리되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정기분포를 따르겠고 5제곱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기분포를 이루는 모양에서 60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50번 이렇게 나오는데 60번보다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확률 뭐 시우시우로 가면 이제 이렇게 60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면 되겠죠. 5분의 60-50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니까 뭐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문제 풀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0.477이 이렇게 됐으니까 0.5에서 0.477을 뺀 거니까 0.028 이렇게 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문제들은 이거 뭐 하나 가르쳐주게 되면 뭐 약간 좀 눈치만 있으면 그 눈치에 의해서도 뭐 답을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면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라고 해주면 그냥 좀 쉽게 내게 되면요 100번 던졌는데 60번 이상의 확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내면 되는데 이러면 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점수를 뭐 4점을 주고 2점을 뺐고 이렇게 됐을 때 160점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통해서 60번 이상 나온다라는 이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해가는 과정이 좀 살짝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만 좀 살피면 되는 거니까 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서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 추출해서 x1, n2인 표본, 아하, 이게 표본 개수가 좀 달라졌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m입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표본 평균 y 의 기대값 이 부분도 당연히 m 되겠죠. 모평균하고 같아져가는 이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같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분산을 좀 물어봤습니까? 분산을 좀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뭐 n1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쓸까요? 이쪽 먼저 안쪽에 쓸까요? 시그마 제곱도 이렇게 되겠죠. 버리언수 y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제 요 둘에 대한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n1 값이 좀 큽니다. 분자 부분이 같은데 분모의 값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는 분산 자체가 작아져야 되니까 부호가 좀 정반대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또 뭐 시그마를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위에 이 구한 이 부분들에다가 루트를 딱 씌우면 되잖아요. 그럼 루트 n1 분의 시그마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돼서 비교를 좀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n1 값이 4배의 n2 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배가 된다는 얘기는 2 튀어나가고 n2분의 시그마 되겠고 여기는 뭐냐면 n2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해서 둘 비교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값이 이제 2분의 1배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2배를 해야 결과가 같겠다라고 써져 있는 D가 이제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뭐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공식 형태처럼 기억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이죠. 요 부분들 뭐 한쪽만 쓰면 되겠습니다. 공식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요 학습 내용이 확실하게 좀 정리되어 있다면 뭐 두 개를 좀 비교했지만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이론 풀 때 우리가 좀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그런 공식에 대한 것을 질문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농장에서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블루베리 144g 분량으로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저건데 뭐 100개가 144g이면 뭐 한 개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x 바를 이렇게 좀 처리하면 1.44 이렇게 되겠죠. 100으로 나눠서 이 부분들이 1.44 미만이 되게 되면 뭐로 한다? 분량품을 판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가 평균이었는데 1.44 미만이 되게 되면 분량으로 판정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100만 개의 블루베리를 상자에 포장했을 때 분량품을 판정할 개수를 구해달라. 뭐 일단 분량의 확률부터 좀 차곡차곡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해야 될 항모 확률이 좀 x바가 1.44보다 작을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우리가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100개를 포장했다. 그러면 10분의 표준 편차가 0.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요? 1.44에서 1.5를 좀 빼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산수가 좀 살짝 불참해지는데요. 와, 이게 또 0.2잖아요. 0.0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얼마가 들어간 건가요? 0.06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마이너스 붙여서. 아이고, 숫자들이 이렇게 좀 작습니까? 자, 뭐 계산하게 되면 뭐 z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확률도 무지 작은 것 같습니다. 자, 표에서 와, 그래서 또 3주제죠. 역시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은 0.5에서 0.4987을 좀 또 빼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좀 불편하지만 뭐 계산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3,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여기 추설이 되는군요. 됐죠? 자, 알겠습니다. 확률도 열심히 구했습니다. 100만 개를, 자, 근데 이제 100만 개를 100개씩 포장하게 되는 거니까 포장했을 때 상자에 포장했다니까 상자 개수는, 와우. 상자 개수는 이제 10,000개가 되겠습니다. 10,000개. 10, 100, 1000만이 되네요. 10, 100, 1000만, 10,000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각 상자마다 이게 이제 분량입니까 아닙니까? 조사를 한 거니까 1, 0, 0, 0, 0 되겠고 확률 P 부분들 이거 갖다 쓰면 되겠죠. 0.0013 이렇게 처리돼서 좀 살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량품 모델 상자의 평균 어떻게 되냐? 이 양분포에서 이제 평균을 좀 이렇게 물어본 거죠. NP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13입니다. 100만 개는 이 확률 부분에 좀 맞춰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뭐 가볍게 또 한 문제가 또 처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이 조금 살짝 좀 길어지고 중간에 좀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자, 100개를 한 개의 상자로 포장하는데 뭐 무게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한 개의 무게로 가야 되죠.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1.44 이하의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한 거니까 여기 이제 표준화 결정했을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가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도 또 조심해서 좀 계산해야 되겠고, 뭐 계산을 통해서 이제 확률을 좀 구해야겠고. 자, 상자를 하나 만들면 이게 분량일까 아닐까 열심히 조사하는 거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짝 복잡해지려고 하니까 이론 학습 그리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배제곱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평균 표준 편차 그렇게 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추정한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이에요. 주어져 있습니다. 신뢰 구간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 x 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을 뭐 기반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값을 a, 우측에 있는 값을 b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b-a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이게 신뢰 구간 길이죠. 신뢰 구간 길이 이런 형태가 이제 뭐 b-a인데 그냥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 빼기를 하게 되면 2배의 z의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0.8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배의 9% 뭐 여기 이제 사용해 2.58 사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2.58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루트에는 모르겠고 표준 편차는 또 모르죠. 모르는 부분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0.8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시그마 좀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은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258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뭐 86 처리되는가요? 루트 n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약분에서 43 넣고요.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약분이 이게 되는가요? 258 해주면은 6 되나요? 46, 24에다가 6이 되는군요. 24 이렇게 처리,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n은 그럼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루트 n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나중에 n의 최소값은 당연히 3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실내 구간에 대한 그런 표현들 좀 이제 낯설게 좀 등장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역시 뭐 기본 지키기를 좀 하면 되는 거죠. 실내 구간과 관련된 항목들 이렇게 좀 차이,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식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서 단지 뒤에 있는 값은 2배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들이니까 뭐 기본적인 식 형태가 좀 정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이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변형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잘 지켜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4번입니다. 두 이산화 확률 변수 X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1, 2, 3, 4 주어질 때 확률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건 부분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잘 살펴보기에는 이 Y라는 변수는요, 와우. 1에 10, 2에 20 이렇게 되니까 10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변수 변환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식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분산 이런지 물어봤으니까 우선적으로 뭐 expectation x 평균 2 더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고요. 네, 분산부터 구해놔야죠. 분산은 우리가 뭐가 됐죠?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뭐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5가 되겠고 5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분산이 이렇다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expectation y를 구하라는 얘기는 expectation 10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나와 있는 거 뭐 2배에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건 20 더하기 1 처리해서 21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좀 구하라. 분산 구하게 되면 또 변수 변환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 100 곱하기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분산이 이랬으니까 이 계산격은 1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두 값을 좀 더 더하기 해서 120을 구해라 이런 항목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이 변수 x하고 변수 y 이 주어진 숫자들을 좀 잘 관찰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변수 변환이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가는 과정, 자, 이런 부분들만 좀 처리가 됐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식을 좀 관찰해가는 과정 이번 문제를 통해서 조금 좀 경험치를 좀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적혀져 있는 2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3, 4, 5의 3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뭐 그림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확인한 세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머니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한 개의 공을 꺼내고 확인한 후 주머니에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꺼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세 숫자의 합이 6이 된다는 얘기인데 6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6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번 꺼내는데 아무리 못해도 1이 있으니까 2번은 나와야 되니까 뭐 숫자를 보게 되면 1, 1, 4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좀 꺼내면은 되거나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숫자를 하나 크면 1, 2에 3 이렇게 꺼내도 되겠고 됐습니까? 뭐 이제 1이 없다면 2를 꺼내게 되는데 2가 좀 2 이렇게 될 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꺼내는 방법이라면 대신 꺼내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4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으니까 뭐 3 곱하기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을 꺼낼 확률은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2분의 1에다가 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뭐 B도 그럼 4분의 1 제곱에다가 다음에는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런 형태의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꺼내는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어가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고 3팩토리얼 처리가 된 거죠. 1, 2 꺼낼 확률들은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제곱 되겠고 3 꺼낼 확률은 4분의 1, 6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꺼낼 확률들 이 부분들은 뭐 꺼낼 순서는 좀 필요가 없는 거니까 4분의 1에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기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뭡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일단은 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다음엔 좀 뭐지 6분의 3 계산은 차차 하고 다음에는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6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얼마죠? 4분의 1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들 그러면 4분의 1 제곱 쓰고요. 이 부분들을 좀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 3, 2분의 1에 2분의 1에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고 거기다 1 더하니까 4분의 7인가요? 4분의 7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죠? 64분의 7 이렇게 계산되겠군요. 64분의 7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주머니가 뭐 두 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주머니를 선택해서 꺼내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평균이 2란 얘기는 결국 세 숫자의 합이 6이 된다라는 거에서 어느 경우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확률들만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확률들은 이제 이렇게 2분의 1 주머니 선택에다가 각각 꺼낼 확률들이 좀 계산돼서 처리된 부분들 뭐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풀지에 대한 결정해 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 자연수가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공이 2개씩 총 8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을 꺼내서 공이 확인하고 처음으로 같은 수가 나올 때까지 꺼내 공의 개수를 확률별수 x로 하겠다. 기대값 구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같은 공이 나와야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2번을 꺼내야 되겠죠. 3번, 4번 이 정도면 끝나나요? 공이 4개가 있으니까 서로 다 다르게 나오게 되면 4번까지 아니군요. 5번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 자체는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합해서 1을 해서 확률들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마다 나온다 라고 해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먼저 4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숫자를 골라서 그 숫자가 이제 2번에서 연속해서 계속 장딱 나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8 곱하기 7 되겠고 처음에 나올 때는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4, 2, 8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뭐 7분의 1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마다 된다는 얘기는 2개의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번에 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 두 숫자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고 이 숫자가 순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순서까지 고려해 주겠고 그 숫자가 이게 뭐 1, 2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가지수 뭐 1이 또 이렇게 나오려면 이제 가지수가 이제 2가지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순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공개수가 줄어들어가니까요. 1, 2 될 때 이제 2가지, 1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게 4 컨비네이션 2가 6이 되는 거죠. 6 이렇게 소거되고 그러면 2가 3번이니까 소거하게 되게 되면 7분의 2가 되나요? 7분의 2 이런 형태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요. 자, 공이 3개가 쫙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은 숫자가 이제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확률 구하려면 그러면 이제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선택해 놓고요. 이 숫자가 나오는 순서가 3팩토리얼이 되겠고 1, 2, 3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종류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확률들을 보게 되면 8, 7, 6, 5 개수가 하나씩 줄면서 분모가 되겠고 뭐 둘둘둘 가지수가 2개 있었겠고 여기 뭐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요거는 좀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팩토리얼이 6이니까 먼저 이렇게 좀 소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4, 2, 8 해서 소거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데요. 35분의 그러면은 여기가 3, 4, 12가 되겠는데요.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5개는 그냥 전체에서 계산 빼서 그냥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계산들을 35분의 5에다가 35분의 10으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확률이 35분의 5에다가 10에다가 그 다음에 10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 3개의 확률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35분의 얼마가 되니까요? 2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확률은 35분의 8 형태에서 표를 드디어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한시름 들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표를 만들었으니까 뭐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산항률법에서 표 만들어서 그다음 이제 평균 구하기 이 부분들은 열심히 산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분모가 35로 딱 통분해서 이쁘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곱하면 이제 10에다가 그 다음에는 30에다가 48에다가 그 다음에 58, 40이 되는 거예요. 4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분의 계산 40에 80에 12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인수가 5, 7인데 5는 당연히 안 되겠고 7이 되나요? 7인 7에다가 58이니까 안 되는군요. 그냥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산수가 좀, 야, 이거 서술형 되니까 뭐 독특한 답들 마구 나오는데, 야, 이러면 이제 긴장되는데. 자, 평균 35분에 128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표 만들기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3개짜리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 세 숫자가 일산적으로 골고루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숫자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세 숫자를 좀 먼저 선택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이 나오는 순서까지 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 순열로 좀 처리해 줘도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논리 절차를 좀 따져가려면 세 숫자를 선택하고 나오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숫자가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제 이게 이제 2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나오는 숫자의 확률 둘 이런 형태에서 큰 틀에서 이제 뭐 하나의 확률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법 까탈스럽게 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인데 그 표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공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할 때 평균 분산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4번 발생할 확률이라, 그럼 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질 확률이니까 뭐 10번 중에서 4번 일어났어요. P가 4번에다가 Q가 그러면은 6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3분의 1은 좌변에다가 3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이때는 10번 중에서 5번 일어났어요. P가 5번, Q가 5번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약분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해서 이쪽에 이렇게 P가 하나 남고 이쪽에 약분해서 이제 Q가 하나 남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이런 부분도 19, 8, 7 4, 3, 2 쓰면 되겠고, 여기는 19, 8, 7, 6까지 써야 되나요? 5, 4, 3, 2, 1 처리해주면 되고, 여기 좀 Q 어디 있고 P 어디 있습니까? 하나쯤 쓰면 되겠죠? 자, 약분을 4, 3, 2, 4, 3, 2 이렇게 좀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19, 8, 7, 19, 8, 7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남는 부분, 3도 약분했으면 이렇게 이 차례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5Q, Q는 1-P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2P 이렇게 차례 가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P가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P 값이 7분의 5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뭐 이항분포 지금 10번 시행해서 P가 7분의 5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평균 분산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7배의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7배의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10 곱하기 7분의 5 해서 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도와주는 거죠. 50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분산도 이 부분들은 그러면 7제곱이니까 49 곱하기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49 곱하기 그 다음에 NPQ 10분의 7분의 10 곱하기 7분의 5 7분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완전 수고해서 100이 되는데요. 와우, 깔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최종 문제의 답은 뭐 더하기해서 150이 답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야, 이건 또 뭔가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런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계산하는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 좀 수식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할 때 이제 약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연산하는 과정 한번 좀 이렇게 좀 경험들을 해서 이건 뭐 경험치만 한번 쌓이면 되는 거죠. 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앞으로는 좀 당황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이 그래도 조금 살짝 복잡해진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소수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느 어느 학교네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 정기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분 이상인 학생이 40%, 30분 미만인 학생들의 20%가 버스를 이용했다. 그러면 30분 이상 이하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이 27분, 뭐 35초인가요? 27.35분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자, 이때 이제 뭐 30분 이상인 학생들 이런 확률들을 좀 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X 변수 자체가 27.3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요 표준화를 좀 시켜가면 되겠죠. 5분의 30에서 27.35를 빼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분의 3 빼게 되는 거니까 그럼
2.65가 되는 건가요? 2.6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이 부분들이 5, 25에다가 5, 35. 역시 주어진 거 0.53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확률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0.3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10분의 3 이런 형태가 30분 이상 걸렸는데 그 부분들은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10분의 3에 10분의 4 이 부분들이 버스를 좀 이용했고 미만인 학생들이니까 그럼 0.7이 되죠. 10분의 7이겠고 그 부분들이 20%니까 10분의 2 이런 부분 학생들이 또 버스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두 나머지는 이용했다. 이때 버스 이용해서 그냥 이거 더하기 주면 답이죠. 그럼 100분의 12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6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확률은 뭐 0.26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0분의 26 뭐 약분해 써도 되겠고요. 뭐 소수로 고쳐서 그냥 0.16 써도 무난하겠죠. 됐습니까? 버스를 이용했을 확률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처음에 이제 풀 때만 좀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뭐 평균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큰 틀에서 보면 뭐 정규분포 이론인 거죠. 30분 이상의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서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할 일을 뭐 확률을 알고 있으면 쉽게 좀 표현되는 건데 30분 이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의 30% 학생들 그 중에서 또 40% 이렇게 좀 나눠진 거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또 20% 이렇게 이쪽 버스탈 합쳐서 이제 버스탈은 이런 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논리적인 절차만 좀 혼란스럽지 않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80%가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였고 전체 학생의 50%가 또 급식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체 80%, 전체 50% 알겠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 중 150명을 선택했는데 야간 자율학습 모두 72명이 탈 확률을 이용해 구십시오. 이거와 이거는 독립이다. 아하, 그렇군요. 야간 자율학습과 저녁을 모두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10분의 8하고 50%니까 10분의 5인가요?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좀 뭐 약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4에다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나요?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이건 뭐 야간 자율학습 모두 신청한 학생이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학생들 몇 명, 150명을 열심히 좀 조사를 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항분포가 되겠죠. 150명 이 정도 되겠고, 뭐 한 명 한 명 학생이 둘 다 할 확률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러한 뭐 이런 부분이라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에다가 약분은 좀 곱하기 되니까 60 이렇게 처리되겠고 60 곱하기 또 5분의 3을 해주면 12, 3이니까 그럼 뭐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항목이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150명 중에서 대략 60명 정도가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저녁 급식도 신청하는데 이때 이제 뭐 72명보다 이상일 일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변수 자체가 72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하게 되면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6이니까 6분의 72에서 60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12에다가 그럼 Z값이 2보다 클 이런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Z값이 477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0.5에서 477을 빼는 거니까 확률은 0.028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0.28 아까도 좀 계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가볍게 또 이런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 뭐 독립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립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 확률 구하려면 이제 둘을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이렇게 좀 확률 구하면 되겠죠. 그 확률 좀 P 쓰겠고 150명의 학생들을 조사할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 이항분포를 따르면 또 정규분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구하는 과정. 일련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론들 이제 연결하가면 또 무난히 풀이 되는데 이 부분들 좀 잘 안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뽑아서 키가 그 n명의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x바가 이렇게 될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 확률이 커지기 위해서는 최소 n을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아하, 이건 뭐 열심히 그냥 확률 좀 구해가면 되죠. 표본 평균의 확률 좀 구해가는 겁니다. x바 이 부분들이 168보다 크거나 같고 172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몇 명을 뽑았느냐가 이제 n명이라고 돼서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172 x바 마이너스 m 해서 17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반대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168 마이너스 170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숫자가 뭐 대칭 구조가 되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한쪽만 구해서 절반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0.99 돼 있는데 495 절반 이런 형태니까 됐죠?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결국 뭐다? 2.58보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돼서 좀 우리가 이제 열심히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해서 구해 가는데, 표준화 시켰을 때 이 확률 자체가 0.9 될 확률이 2.58 이렇게 됐을 때 이쪽 확률이 0.9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할 확률이 이거보다 좀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 숫자 자체가, 우리가 구한 이 z값 자체가 2.58보다 어떻게 되겠다? 좀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분자는 2 계산되는 거니까 뭐 3분의 루트 n 이런 숫자가 되겠죠? 루트 n 분의 6분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이렇게 3분의 루트 n 처리가 되겠고, 이 숫자가 2.58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루트 n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와, 그러면 38이 24에다가 35 15에다가 17에다가 오호, 이거 뭐죠? 6에다가 7.74.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와, 이렇게 되는데 지금 n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최소 자연수 n을 구하라.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7.74를 좀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7.74에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4, 4, 16, 4, 7이 28, 4, 7이 28, 30 이렇게 처리됐고, 4, 7이 28, 그 다음에 7, 7이 49, 7, 7이 49, 그럼 5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죠? 5, 4, 1,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지막 숫자만 잘하면 되죠. 59점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에다가 8 되는 거니까 뭐 오더라도 9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처리해 주게 되면 뭐 되겠죠. 뭐 됐습니까? 여기는 6에다가 98, 7에다가 1 올라가고 뭐 0이 되네요. 또 하나 올라가서 해서 처리된 거죠. 됐습니다. 59점 뭐 이렇게 처리해간 거니까 뭐 답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커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얼마다? 60이다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숫자를 좀 제곱해야 돼서 이게 좀 순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뭐 요 형태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요 형태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그 숫자 자체가 2.5보다 커야 전체 확률이 0.9보다 큰 확률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살짝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차분하게 대체해서 최종적인 최소 n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좀 당황하지 말고 꼼꼼하게, 그럼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가는 부분들이 가장 좀 당황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연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번 함께 합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 표준편차인 종류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 M 표준편차 하나도 안 가르쳐줬군요. 36송이를 추출해가지고 얻은 평균 X바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99%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해서 계산해 놨군요. 결국은 신뢰 구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구한 X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열심히 구한 곳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요 기본식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표준 편차하고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주어진 식을 양쪽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2.469에다가 2.211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0.8에다가 그러면 4.68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배의 x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바 값 자체가 2.34 이렇게 해서 가볍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오히려 그러면 차를 구하면 되죠. 차를 구하게 되면 0.258 이렇게 좀 차가 되는데 이게 이제 b-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배의 z값은 99% 2.58좀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 거면 되겠습니다. 36 대표해 준 거죠. 아, 그랬을 때 아주 재미난 부분들이 보이네요. 와우, 와우. 이럴 수가. 여기 이게 지금 좌변이 0.258 이렇게 되는데 여기 2.58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약분이 쫙 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약분해서 여기 좀 3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가 뭐 약분하는 순간 1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자릿수가 하나 좀 많은 거죠. 10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계산되겠군요. 그래서 시그마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계산이 거의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풀 문장 좀 볼까요? 시그마 분의 10x바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3분의 10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10 곱하기 x바가 2.34였나요? 34 이렇게 처리되니까 와우. 됐습니까? 이거 지금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 10분의 3인데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죠. 아, 곱하기니까 100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34 이렇게 처리되죠. 어휴, 계산 다 해놓고 틀 뻔했습니다. 37이 21, 38이 24 이렇게 돼서 정답은 뭐 78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뭐 큰 흐름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은 실내 구간 구에 관한 시식 이 부분들이 뭐 열일을 다 하는 거죠. 그 값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곳에서 뭐 꽁짝꽁짝 더하게 해주면 이렇게 그다음에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뭐 이 차이 부분들은 실내 구간 길이죠. 실내 구간 길이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니까 뭐 늘상 우리가 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 다시 뭐 이 두 값의 뭐 가운데 값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럼 평균 구했고 그곳에서 이제 뭐 표준 편차 부분들도 우리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론이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된 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모평균 표준편차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택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 x바를 좀 얻었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자리에서 표본 평균을 빼서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는 이건 뭐 거죠? 표본들에서 평균을 뺀 건가요? 아, 표본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본 편차를 열심히 좀 구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126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개수가 36에서, 와, 이거 나온 거군요. 여기 이제 35로 나눠라. 그래서 루트 씌운 이 부분들이 표본 편차 S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게 나온 겁니다. 1260, 35로 나누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3, 3은 9, 이게 3이 되는가요? 3, 5, 15에다가 3, 3, 9,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210 이렇게 처리되니까 3, 6, 18이 되는가요? 5, 6, 30에 3, 6, 18 되죠? 36 처리돼서 이제 이 부분들이 6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실내 구간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 차에 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요 뭐 계속 나오는 거죠. b-의 이 부분들은 2배의 z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이제 구해간 표본 표준 편차 s를 좀 써달라 이런 뜻이 문제에 좀 담겨 있는 거죠. 자, 100 b-s로 a로 좀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또 95% 신뢰 구간들은 이제 1.96을 써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100 곱하기 2 곱하기 1.96 곱하기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개를 추출한 거죠. 36개 이렇게 처리해서 36분 루트 36분의 s 값이 좀 6 이렇게 구해진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분해서 소거가 되겠고 여기가 196 처리되고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8에다가 또 하나 자릿수를 넣으면 392가 되겠네요. 39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재미난 표현. 오, 이게 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곳에 36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계산이 안 돼가지고 비비 꼬여가는 그런 형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갈 때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의 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편차 제곱의 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n-1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표본 편차 구해갈 때 n-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된다는 사실. 와우, 요 항목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편차를 들어가는 항목이니까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 자, 거듭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론들을 진짜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했어야만 불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소수령 8번째 문제가 되겠고 배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30개, 2가 20개, 3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얻은 10개 수의 합을 확률 별수 x라고 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숫자는 뭐 1, 2, 3이 나오겠죠. 전체 공 개수는 뭐 30개, 20개, 또 10개 돼 있으니까 뭐 60개 중에서 6분의 그러면 뭐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깔끔하게 표는 좀 완성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하나 꺼내서 확률들을 열심히 구할 건데요. 우리는 이제 10개 수의 좀 합을 확률 별수 x라고 해야 되겠거든요. 그럼 이제 x라는 부분들은 10개의 합이니까 변수 y를 하나 주고요. 그러면 10y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0개들을 좀 합해 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y는 equal y 해가지고 이곳에서부터 평균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변수 y라고 해서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해야죠. 6분의 계산해서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 6분의 10이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곱의 평균들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6분의 1에다가 3, 4에다가 8,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6분의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6분의 20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산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0에서 9분의 25를 빼야 되는 거니까 9분의로 고쳐가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30에서 빼는 거니까 9분의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이제 마지막 끝자락으로 가겠습니다. 분산들을 열심히 좀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요 10 바리언스 y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니까 10배의 expectation y 처리가 되겠고 100배의 바리언스 y 값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항목. 자, 그러면은 자 3분의에다가 50 처리가 되는 건가요? 3분의 50? 3분의 55 10 곱하기 된 거죠? 더하기 9분의 5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9로 곱해주면 3, 5,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650 되겠군요. 됐습니까? 9분의 650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10개 숫자의 합 이렇게 처리가 돼서 10개 숫자의 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했던 걸 10개를 합해 가는 거니까 10x, 10y 뭐 이런 형태라는 이런 개념만 하나 좀 판단해서 나중에 변수 변화를 이렇게 된 값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절차 부분들이 대신 이제 표 만드는 게 좀 단순해지는 거니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3번 배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학습하는 데 좀 보탬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군데군데 좀 재미있는 문제들, 조금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좀 존재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문항수에 비해서 산수해 가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시간 내 풀이하는 부분을 극복하려면 평상시에 연습 잘 해야 될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배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